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다가오는 6월 대형 호재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테슬라와 또 아마존까지 이 산업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항공 산업입니다. 자, 이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관련주 탑5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룰 거예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6월 또 대형 호재가 임박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이어서 최근 아마존까지 이 산업에 정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오늘은 우주항공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 건데, 특히 제가 최근에 또 강조를 계속 드렸던 메타버스 자율주행, 메자우친, 메타버스 자율주행 산업이 크기 위해서 또 부가적으로 봐야 할 산업이 또 우주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조금 더 그래도 좀 난해한 내용이긴 하지만 좀 더 쉽고 재밌게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이슈와 리포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쉽고 재밌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우주 인터넷 사업에 뛰어든 아마존이래요. 기존에 사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중에 또 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위성을 엄청 많이 쏘아 올렸죠. 이런 모습을 보더니 이제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도 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로켓 발사 업체 3곳과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을 위해 무려 12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와,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분야에 12조 원을 투자를 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숫자이거든요. 그러면서 인공위성 2000개의 스페이스X의 도전장을 딱 붙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은 이미 2000개가 넘어요.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한 이용자가 무려 또 25만 명에 달할 정도인데, 아마존은 후발을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계 각국에 구축한 물류 영업 인프라는 물론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이 보유한 독자 네트워킹 솔루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통신망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사이버 공격도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뭐까지 했냐면 이 전쟁을 벌이면서 지상에 있던 통신망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실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기존 3G, 4G, 5G의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인터넷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 인터넷 통신망이 전쟁으로 인해서 끊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싶어도 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냐면 일론 머스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포격으로 지상통신망이 파괴됐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함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가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머스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게 통신망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스타링크는 뭐냐? 머스크가 만들어가고 있는 테슬라 네트워크의 핵심 통신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지상통신망 깔아둔 각국이 위성통신을 추가로 구축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쟁이 판도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이 지상에 깔려있는 통신망이 망가질 경우에 대안으로 재빨리 저렇게 인공위성 쪽으로 찾게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6월에 대형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바로 요겁니다. 6월 발사될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자, 작년 10월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최초로 개발해서 쏜 누리호 1차 발사. 물론 1차 발사 때 1단계, 2단계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3단계 때는 아쉬운 좀 실패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애초에 시장에서 기대하던 것보다 더 잘된 결과치이긴 해요. 물론 이제 성공적으로 진짜 안착까지 했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2차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어찌 보면 더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은 위성에 대한 개발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6월 15일 두 번째 발사에 나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리는 인공위성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난 1차 발사 때는 누리호가 1.5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했으나 2차 발사 때는 성능 검증 위성과 더미 위성 모두 실을 예정이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처음으로 큐브 위성 4기를 모두 장착해 실시가 되는 것이고, 이번 2차 발사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 최초로 위성을 실어 발사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라.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은 와우, 이제 진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투자와 함께 또 실질적인 실적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발사, 누리호 2차 발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왜 우주항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테슬라에 이어서 지금 아마존까지 이 위성 발사에 대한 투자를 감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야, 무려 얼마? 무려 12조입니다. 아마존만 하더라도 무려 12조예요.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위성 통신망에 대한 중요도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가오는 6월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위성 탑재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공을 한다면 위성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번째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메타버스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포인트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산업이 좋은 거를 알긴 하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기업이 누가 좋은지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알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들이 특히나 초기 산업 단계일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 꾸러미가 담겨있는 ETF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ETF가 이렇다 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화운용이 국내 최초로 우주항공 테마 ETF를 출시를 했습니다. 불과 3월 29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와 다양한 우주 관련 기기에 대한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 최초로 우주항공 ETF가 상장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투심이 좀 살아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자금도 어찌 보면 이 우주항공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다. 국내 최초로 어떤 부분 우주항공 관련 ETF가 출시가 됐다 라는 것까지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편적인 이슈인 거고요. 제가 조금 더 궁극적인 개념으로 우주항공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저번 메타버스 시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우리가 자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많고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막대한 자금을 쓸어 담고 있는, 예를 들어 애플, 예를 들어 아마존, 예를 들어 구글,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공룡 대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느냐, 바로 이 인터넷망을 구축을 해서 이 나만의 플랫폼을 만들어 나만의 플랫폼 내에 많은 사람들,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서 돈을 벌고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앞으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치열해지고 더 강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인터넷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할 때, 뭔 것들을 할 때 다 인터넷 없이는 안 되는 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 결국 다 인터넷 통신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대기업들이 야, 나는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막대한 돈을 벌 거야. 나만의 플랫폼, 나만의 디바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건데 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내가 이렇게 짱짱한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끔은 만들어놨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메타버스,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대한 이 통신망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장애물이 봉착이 된 거죠. 실제로 지금 물론 이제 선진국들,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국가들은 5G 통신망이 그래도 차근차근 계속 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뭐 몇몇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아직도 남은 뭐 유럽 국가들, 이 5G 망이 깔려야 뭘 할 건데, 뭘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망이 안 깔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통신망을 깔래야 깔기가 어려웠다. 이거 다 사람이 가가지고 직접 망 기존에 있던 거 해체하고 다시 깔고 붙이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비용이라든지 통신망 비용, 거기에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와, 이거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언제 돈 벌어?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보니까, 야, 이거 뭐 전쟁 한 번만 나면은 아우 막 이거 다 말짱 도루묵인데 이거 어떻게 해? 이러다가 내가 언제 돈 벌어? 라는 장애물에 봉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생각을 곰곰이 합니다. 야, 우리가 미국,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직접 우리가 다 가가지고 하나하나 망을 굳이 깔아야 돼?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야?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야? 이거 언제 해? 야, 그냥 차라리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봐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 쳐봐요. 야, 그러면 얘 지구 여기 다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통신망 깔고 통신망 깔고 통신망 깔고 통신망 깔고, 아유, 이거 언제 다 해, 언제 다 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여기에서 위성을 그냥 빵 쏴버려. 지구 밖으로 빵 쏴가지고 이 위성이 그냥 이렇게 그냥 360도 회전하게끔 만들어. 얘가 하나 회전하고 또 얘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회전하고, 야, 위성 그냥 많이 쏴가지고 지가 이렇게 그냥 계속 돌게 만들어. 야,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여기 직접 안 가서 안 가도 이렇게 계속 도니까 전 지구 온 세계를 내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구축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물론 이러한 생각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죠. 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위성 하나 발사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술력도 매우 어려웠죠. 중요한 게 점점 이 비용이 굉장히 싸졌어요.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하나의 우주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이 처음에는 10만 달러였어요. 10만 달러. 근데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기준으로는 1000달러. 이 정도면 할 만한 거 아니야? 더 미래에는 10년 뒤는 뭐 100달러, 10달러, 1달러 이렇게 쭉쭉쭉쭉쭉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일단은 기술 발전, 여기에 들어가는 IT 부품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싸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궁극적인 원인은 이 로켓 발사에 대해서 자꾸 재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로켓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싸졌다. 싸졌기 때문에 이 발사를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놓여졌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 없이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놓여졌다. 그리고 국가의 규제 역시도 점차 완화되고 풀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가장 누가 앞서 나갔느냐?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앞서 나갔죠. 테슬라의 자회사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거의 뭐 2,000개 가까이, 그죠? 아까 여기서 봤죠? 2,000개 넘게 이미 쌓아 올렸어요. 야,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자,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자율주행차를 뽑았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싶네. 근데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차에서 차 서로 간에 통신 정보 교류하고, 그다음 차랑 또 신호에 대해서 서로 간의 통신 정보 교류하고, 도로 상황과 이런 것들에 다 어찌 보면은 통신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 통신망을 구축을 했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런 큰 그림을 지금 이미 구상이 끝났고 이미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만히 보니까 아마존이 야씨 안되겠다, 우리도 뛰어들어, 이 테슬라 잡자. 우리도 전 세계의 그 쇼핑 인프라망을 쫙 구축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야, 이거 언제 이거 통신망 깔기 기다리니? 야, 그냥 우리가 쌓아 올리자, 테슬라처럼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대결 구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얘네만 할까요? 아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애플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기업들은 여기에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단 가장 궁극적인 우주항공 관련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인터넷 세상에서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데이터망이 필요했는데, 요거를 어떻게 지금 각 기업들이 위성 발사로 위성 통신망을 활용하고자 지금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투자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건데,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리포트 2개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KB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우주항공 관련된 리포트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리포트를 좀 꺼내 들어봤습니다. 자, 우주 마지막 블루오션이라고 하는데, 뉴 스페이스 메가 트렌드 변화에 따른 인공위성 시장에 주목을 하라. 우주항공 중에서도 인공위성 시장에 주목을 하라고 해요. 이 시장은 연평균 20% 정도로 성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적에도 소형 군집 위성 발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해외향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 우주정보 활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 지속적인 정부 수주를 통해 국산화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이 세 개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우주개발이 패러다임이 과거 정부 주도에서 민간 기업 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라 상업적인 우주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에도 소형 군집 위성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데요. 발사 비용 감소로 수익성 개선과 다양한 발사체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발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위성 사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죠. 자, 아마존의 프로젝트 2026년까지 1,500개 발사, 스페이스X 2027년까지 12,000여 개 발사. 와, 어마무시한 위성이 이제 발사될 예정인데, 적에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소형 위성 발사가 지속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사와 비례해가지고 게이트웨이, 단말기 등 통신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된다는 점에서 관련 밸류체인 속한 기업들의 실적 성장 모멘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이게 무슨 말이느냐? 요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적에도 소형 위성, 이게 뭔 말이야? 적에도 통신 위성입니다. 자, 요거는요, 요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오라게 되어 있는 게 적에도 위성이에요. 적에도 위성. 저궤도, 궤도가 낮다라는 거. 중궤도, 궤도가 중간 정도라는 거. 정지궤도, 그 궤도가 제일 높고 계속 정지하고 있어요. 자, 이 지오가 곧 궤도가 제일 높아요. 제일 위로 빵 쌓아 올린 거예요. 빵. 제일 어렵겠죠? 제일 어렵겠죠? 그리고 메오는 중궤도. 그리고 레오가 이렇게 저궤도. 근데 이 중에서 왜 저궤도가 중요할까? 까놓고 보면은 제일 멀리 쌓아 올린 게 좋은 거 아니야? 제일 멀리 쌓아 올려야지 이렇게 쫙 그냥 종합적으로 딱 다 볼 수 있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봐야 되는 원인이, 사실 요렇게 멀리 쌓아올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 쏘아 올리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예요? 통신망이잖아요. 통신망. 근데 통신망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빠르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든 나중에 메타버스 사용하든 자율주행을 사용하든 통신망이 딜레이가 없이 빠르게 가져야 돼요. 특히나 자율주행은 더더욱이. 이 통신망이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사고를 막기가 어려워요. 딱 옆에 차가 이렇게 끼어드는데 내가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 그러면은 틀지 못해서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는 위성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적에도 위성, 요 지구와 위성 간의 이 거리가 짧아야 돼요. 짧아야지 그만큼 초고속 통신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비용도 아무래도 더 싸기 때문에 요 적에도 위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성을 쏘아 올린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쏘아 올린 이후로는 요거 이렇게 지구에서 그 위성에서 쏴주는 그 데이터 통신망을 그대로 받아야겠죠. 각 기지국에서 지상 안테나, 게이트웨이 이런 곳에서 그 위성에서 쏘아 올리는 통신을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터넷망을 구축을 해서 쫙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위성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또 공급하는 업체들이 일단은 돈을 좀 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를 통해서 여기 게이트웨이, 지상 안테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드는 업체들이 또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돈을, 또 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셔요. 여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하나의 호재가 또 나왔어요. 사실 기존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어도 발사하지 못했었어요. 규제 때문에. 근데 이게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롭게 이 저궤도 위성에 대한 발사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가 좀 더 원활하게 발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좀 더 국가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 놓여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궤도 위성이 뭐느냐? 고도 2000km 이하의 상공을 이동하는 위성이다.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위성이다. 원활한 저궤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최소 500여 개의 소형 위성이 필요하다. 저궤도 위성 사업은 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사업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렇지만 발사 비용의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우주 인터넷 선점을 위한 경쟁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지 타산이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 뭐냐? 광역성과 저지연성이다. 이 저궤도 위성이 군집을 이룰 경우에 지상망이 닿지 않는 어느 곳에서든 통신이 가능하고, 통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 대비 지연 시간이 현저하게 짧다라는 거. 단순 계산으로 인터넷 보급이 안 되는 36억 명의 인구를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 와우! 그리고 무선 통신 기반을 둔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도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봐야죠. 그래서 지금 주요 글로벌 기업의 저궤도 군집 위성 프로젝트 추진 현황인데,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 체크. 그래서 이렇게 위성을 쏘아 올려서 아까 보셨던 게이트웨이, 이런 안테나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비행기, 기차, 인터넷, 자동차 이런 걸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볼게요. 요건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하늘로 우주로 팽창의 시대가 오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우주 개발 투자 역시 순조로운데, 스페이스X와 원웹 등 미국계 벤처를 중심으로 우주 경쟁이 치열하다. 우주위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가 되면서 기존 통신업체들의 시장 진출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 산업과 우주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자, 사실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죠. 지금 5월에 누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임명이 돼요. 자,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럼 우주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탄소중립, 양자, AI, 반도체, 로봇 이거를 5대 메가테크로 여기면서 초격차 R&D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항공우주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함께 우리 위성에 대한 자력 발사와 달, 화성 탐사 위한 고성능 발사체 추진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있다. 가장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각 부서별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항공우주청의 신설과 함께 한국판 나사의 역할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임 한 달 뒤에 누리호 발사, 아까 얘기했죠.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을 했던 우주항공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마지막 5번째가 윤석열 당선인의 뭐예요? 5대 메가테크. 5대 메가테크 중에 하나다 라는 것까지 쬐끄쬐끄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건 이따가 보고요. 최근 5년간 운영 중인 인공위성 수는 거의 4,500대에서 8,000대로 급증했다. 인공위성의 25% 이상이 스페이스X와 원웹 등의 민간 기업의 소유라는 점. 그리고 저궤도 위상 시장은 연평균 무려 얼마? 70%의 성장이 기대가 된대요. 와우! 봐야겠죠? 저궤도 위성 시장. 국내에서도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를 준비 중이다라는 거. 오호라.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궤도 위성이에요. 저궤도 위성. 왜? 궁극적으로 우주항공을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요 원인 때문인데, 요 위성통신망을 구축을 하려면은 다른 것도 아닌 이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파생되는 기업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가뜩이나 몇 프로 연평균 70%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와우!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 개발 사업 및 실적인데요. 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내년에 출시를 할 예정인 LI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의 무기체계 이렇게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미래에는 또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의 또 새로운 우주 발사체 출시할 예정이 잡혀 있다라는 거 참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좀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커지면 위성 발사체와 본체, 지상 장비 산업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뭐였죠? 저궤도 위성에 이어서 누가 발사체와 본체와 지상 장비, 요거까지 우리는 투자 포인트로 볼만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한화시스템과 KT 등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고요.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웹의 주요 주주 중에 하나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에 지금 위성 시장에서 스페이스X와 원웹 얘네 둘이 인공위성 시장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 원웹에 누가 국내 한화시스템이라는 기업이 투자를 해놨다. 오호라. 오호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소형 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은 초소형이 있고요. 그리고 중형이 있는데 얘는 차세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초소형 중심이에요. 그래서 주도하는 국내 기업은 누가 있느냐? 세트랙 아이가 본체를 만들고요. 하나시스템이 관측 장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업체 일단은 주목을 좀 해봐야겠죠? 저궤도 위성의 주도 기업 두 개, 세트랙 아이, 한화시스템. 그래서 마지막 왓 우주항공 관련주 탑5인데요. 첫 번째 세트랙 아이, 얘는 뭐다? 초소형 저궤도 위성 본체를 만드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한화시스템, 얘는 뭐다? 초소형 저궤도 위성 관측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그리고 얘는 또 원웹, 영어로 원웹에 지분 투자를 해놨다. 자, 그리고 차세대 중형으로는 주도기업 한국우주가 본체에 한화시스템이 또 관측 장비입니다. 중형은 항공우주가 본체를 또 만든다라고 하네요. 한국항공우주. 얘는 중형 저궤도 위성 본체. 얘는 한화시스템은 초소형도 되고 중형도 되네요. 가히 대장주급이죠. 자, 그 다음에 누리호가 첫 발사된 이후로 2차 발사에서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평가를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그 다음 향후 우주 발사체 프로젝트를 주도할 민간 기업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느냐, 어떤 기업을, 그를 기준하는 포인트는 첫 번째, 확보한 기술의 가치가 있는 기업, 추진 중인 수익 모델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기술의 가치와 실현 가능성, 이게 이제 핵심 평가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플러스 더하자면은 지속적인 실험과 성공이 기업 가치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무래도 사실 이 위성 하나 발사하는 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얼마나 좋은 기술이 있고 이를 수익 모델로 나아가게끔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얼마나 또 많이 성공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그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대장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 와, 대박입니다. 그래서 아마 얘를 전 세계 대장으로 꼽고 그 후발 업체들의 밸류를 얘랑 비교하면서 측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국내 유망 종목 중에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신제품 개발이 항공 전투 체계와 우주 개발에 집중된 특성을 갖고 있고 개발 사업 자체가 국책 사업, 정부에서 지원하고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장 비전이 확고한 기업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비행체 R&D 역량을 토대로 외형 성장 지속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수주하고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지금 일정 테이블이에요. 보면은 올해부터 뭐가 되게 많죠? 지금 동남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 군수, 완제기, 수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올해 내지는 내년까지 봤을 때 다양한 또 무기 체계를 또 추가적으로 수주할 기대감을 잡고 있는 상황. 두 번째,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올해부터 성장세가 재차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 20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나왔어요. LIG 넥스원은 올해 LSAM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과 한국형 GPS 핵심 개발 회사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해요. 얘는 사실 우주항공 딱 뭐 위성이랑 직접적인 막 관계가 확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방산 관련된 실적과 앞으로의 기대감이 탄탄하게 성장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것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국항공우주가 이후에 중대형 저궤도 위성 개발 주도 기업으로 좀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한국형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 대상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 방에 사실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내 우주산업 서플라이 체인, 요거는 꼭 캡처를 해주세요. 여기에 굵은 글씨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은 위성, 저궤도 위성 관련된 직접적인 기업, 여기 내지는 발사체 본체, 지상 장비 관련된 기업인데 보니까 발사체를 제작하는 기업, 위성체를 제작하는 기업, 지상 장비를 또 관련된 기업, 얘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보니까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세트라가이 얘기했던 4개 다 있네요. 여기 위성체에. 여기에 2개만 더 하자면은 AP 위성이랑 제노코 정도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제노코는 여기 지상 장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사체에는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항 ENG, 하이로코리아 정도가 있는데 발사체에서는 얘네 둘 위주로만 좀 보시면 되고요. 지상 장비 쪽으로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통신 쪽으로는 인텔리안테크가 거의 좀 대장격이긴 합니다. 인텔리안테크. 얘까지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몇 기업을 좀 추가를 하자면 여기에 이제 AP 위성과 제노코인데 제노코를 조금 앞에 두긴 할게요. AP 위성. 그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볼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인텔리안테크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 우주항공 관련된 강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때 몇몇 분들이 좀 들어보신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기업에 대한 상세한 좀 투자 포인트 관점은 제가 또 조만간 다시 또 준비해서 세부적으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우주산업 참여 중인 대기업들인데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크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할게요. 다시 우주항공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단기적으로는 지금 테슬라에 아마존까지 투입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위성 발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위성 통신망에 대한 중요도가 전 세계적으로 더 부각이 됐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나라를 보자면 국내 최초로 우주항공 ETF가 출시가 됐고 6월에 특히나 윤석열 당선된 한 달 이후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윤석열은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하게 지금 밀어줄 기대를 잡고 있는데 그 한 달 뒤에 우주로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가져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 궁극적으로는 지금 요 데이터망이 필요한데 5G, 6G망을 그냥 하나하나 까는 게 아니라 위성망을 쏘아 올려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많은 또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투자 포인트가 저궤도 위성이었다. 저궤도 위성. 요거 관련된 기업들은 국내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5개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준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6월 누리호 2차 발사 또 관련 기업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1차 발사 때 참여했던 기업들이 2차 발사 때도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발사할 때 참여했던 기업들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 내지 한양 ENG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는 누리호 관련주를 봤을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한양 ENG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각 기업들 차트 흐름까지만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 I. 자, 세트랙 I 주봉상 보니까 자, 요때가 누리호 발사 막 기대감 붙고 이때 또 해외에서 일반인이 우주로 관광을 갔다.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기대감이 붙으면서 이때 우주항공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다 급등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쭉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힘이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요 하락 기울기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요 라인대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사실 거의 이제 대장격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 요때 당시에 작년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락 추세의 기울기가 세트랙 I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다시 저점을 단기적으로는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금 요 라인대를 돌파만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야, 얘는 차트 흐름이 오히려 좋아요. 바닥권에서부터 주봉상 저점을 들어 올리는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추세 하단부근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사서 상단부근 저항 맞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4848 하기 좋은 또 종목이죠. 그래서 누리호 발사 전후로 해가지고 얘가 눌렸다가 반등 주는 흐름 포착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얘도 차트가 좋아요. 바닥권에서부터 저점을 들어 올리는 상승 추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요 추세가 최근에는 단기적인 저항 라인대를 맞으면서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는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여기를 돌파할 때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든가 아니면 눌렸다가 추세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도 크게 봤을 때 추세적으로 4848 하거나 이 추세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LIG 넥스원도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추세가 좋아요. 야, 아무래도 기존 방산 관련된 모멘텀이 컸던 기업들이 바닥권에서부터 최근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또 기대감도 받아주면서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 얘도 어때요? 지금은 단기적인 저항 구간대에 자리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게 아니라면은 공략하기 좀 어렵지만 어떻게 한 55,000원 부근 지지받고 반등 나오면은 그때 이제 좀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체크. 그 다음에 제노코도 한 타이밍 강한 상승 이후로 바닥 잡힌 다음에 다시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붙어줬기 때문에 시장에는 관심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 보시면서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과거에 아무래도 하나 시스템을 좀 강조드렸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 시스템은 애초에 미래 신사업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지금 밝혀져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군사위성에서 민간위성까지 미래 신사업으로는 저궤도 위성 통신 관련해가지고 30년 목표 매출을 거의 6조 가까이 그 다음에 에어 모빌리티랑 디지털 플랫폼까지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자금 조달도 깔끔하게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데 유상증자를 했어요. 자금 사용 계획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에 5천억, 에어 모빌리티 디지털 플랫폼에도 각각의 막대한 돈을 지금 쏟아 부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투자에 있어서 하나하나 결실을 맺는다면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상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좀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기업에 대한 분석은요,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다가오는 6월 호재가 임박해 있고요. 테슬라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하는 요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전망과 관련주 탑5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사실 요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뭐가 좀 더 대장줄까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후에 차근차근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우주항공이 이러한 또 투자 관점이 있구나, 전망이 이러하구나, 이 중에서도 좀 뭐가 중요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 시간이었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부디 제발 부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꼭꼭 딱딱 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